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14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은 지난해 인도네시아의 국내 총생산이 1경 9,588조 4천억 루피아를 기록하여 전년보다 5.31% 성장하며 2013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9년 만에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출액이 많이 늘어난 덕분입니다. 지난해 인도네시아의 수출액은 2,919억 8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6.1% 증가했고 무역수지 흑자는 544억 6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정책이 완화되면서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계 소비가 살아난 것도 성장률 회복에 도움이 됐습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장은 높은 수출 가격과 경제 활동 회복이 높은 성장률을 이끌었다며 인도네시아 경제가 견고하게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성장률을 기대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세계 경제가 크게 둔화하며 원자재 가격도 내려가고 수출 물량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도 5%대 성장률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지만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은 4.8%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호주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로이 연구소가 발표한 아시아 패권지수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지수의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집계된 해당 지수에 따르면 미국의 패권지수는 100점 만점에 80.7점으로 72.5점을 기록한 중국의 맹렬한 추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의 영향력은 2021년과 비교해 2%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미국과 아태 지역 국가들 사이의 경제협력 관계는 전년 대비 2.6%포인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군사적 지배력과 외교적 영향력 등 나머지 분야에서는 미국의 영향력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중국의 영향력은 2021년과 비교해보면 경제 분야에서 3%포인트 감소했으나 외교적 영향력과 군사적 지배력 분야는 전년 대비 패권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 연구소는 중국의 경우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집한 결과 경제 분야에서 영향력이 크게 줄어든 것이 특징이라면서 그러나 군사적 영향력 분야에서 크게 약진하면서 미국의 아성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로이 연구소는 해당 지수를 근거로 아태 지역에 대한 미국의 패권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미국을 맹추격하고 있는 중국과 격차가 2년 연속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특히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과 외교적 역량이 크게 강화되면서 미국이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이 절대적인 패권을 행사하던 시절은 이제 막을 내렸으며 미국이 해당 지역에서 다시 압도적인 패권을 되찾을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해당 지수에 따르면 일본이 패권 지수 37.2점으로 전체 3위를 차지한 가운데 인도가 36.3점으로 4위, 러시아가 31.6점으로 5위, 호주가 30.9점으로 6위, 한국이 29.5점으로 7위, 싱가포르가 25.1점으로 8위, 인도네시아가 19.4점으로 9위, 태국이 18.7점으로 10위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1, 2위와의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10위권의 국가들은 모두 중간 패권국으로 분류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0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호주와 인도네시아는 호주 캔버라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하고 새로운 방위 협력 협정을 체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양국의 국방장관은 회담 후 공동성명을 통해 기존의 양국 방위 협력 협정을 국제법상 구속력 있는 협정으로 격상시키기로 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양국의 군대가 훈련을 할 때 상호 접근성을 강화하고 합동 군사 활동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이번 조치가 아세안과 인도 태평양의 지역 안보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호주 ABC 방송은 오커스 안보 동맹 체결에 강한 우려를 제기하는 인도네시아가 호주와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을 보면 더 깊은 군사적 관계 구축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해석했습니다. 참고로 호주가 오커스 안보 동맹에 따라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하자 인도네시아는 지역 안보를 불안하게 하며 핵 확산의 선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은 호주 정부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압박했으며 또한 핵 확산 금지 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 준수를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호주 외교장관은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호주는 핵 확산 금지 조약의 강력한 지지자이고 핵무기를 획득할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올해 2분기 누산타라 신규 수도 건설을 위해 27억 달러 규모의 대단히 아파트 건설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9년 인도네시아는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동부 칼리만탄의 새로운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누산타라라고 명명된 신규 수도 건설에는 총 320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당국은 2024년 일부 정부 관리 및 공무원의 재배치를 시작할 예정이며 이미 해당 지역의 기본 인프라 구축을 시작했습니다. 누산타라 수도청의 반방수잔토노 국장은 이번 대규모 주택 프로젝트를 위해 중국 CCFG와 자국 기업의 컨소시엄, 한국의 한국토지주택공사, 현지 개발자 수마레콘 아공 등 3개 업체가 협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이번 대규모 주택 프로젝트는 약 14,500명의 공무원, 군인 및 경찰을 위한 184개의 아파트 타워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이 해당 지역의 환경을 파괴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누산타라 주변에는 약 1억 년 전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고대 열대우림이 있고, 이곳은 코주부 원숭이, 오랑우탄 등 다양한 멸종위기종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8일 IBK 기업은행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 르메르디앙 호텔에서 기업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작년 당기순이익이 1,040억 루피아라고 발표했습니다. IBK 인도네시아는 2019년 2,490억 루피아, 2020년 1,770억 루피아 적자를 기록했다가 2021년 흑자 전환에 성공한 뒤 작년까지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총 자산은 18조 3,680억 루피아로 1년 전보다 28.5% 증가하였으며, 핵심 자본은 4조 1,210억 루피아로 42% 증가했습니다. 특히 2019년 IBK 인도네시아 출범 당시 부실채권 비율은 11.68%, 연체율은 24.45%에 이를 만큼 재무 건전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후 꾸준히 재무 건전성이 개선되며 지난해에는 부실채권 비율이 1.99%까지, 연체율도 3.07%까지 떨어졌습니다. IBK 인도네시아는 성장세를 이어가 2030년까지 총자산 50조 루피아와 당기순이익 1조 루피아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차재영 IBK 인도네시아 은행장은 2030년 중장기 목표를 달성할 때까진 당분간 성장에 집중하고 철저한 건전성 관리와 꾸준한 내부 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시가총액도 키워 주주 고객과 함께 성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롯데케미칼이 찔레곤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라인 프로젝트를 놓고 지역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단체들과 상인협회 회원들로 구성된 5천여 명 규모의 시위대는 3일간 대규모 집회를 벌이며, 프로젝트의 진행률이 30% 넘게 진행되었지만 지역민들을 위한 혜택이 전혀 없었다며, 지역민들이 계약기업이나 하청업체 등 연관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것과 그에 따른 사회적 프로그램의 수행, 환경 관련 프로그램 등을 수행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시위대 측은 롯데케미칼이 주변 상인들을 상대로 약속만 하고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참고로 라인 프로젝트는 찔레곤에 40억 달러를 투자해 석유화학 공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이를 위해 지난해 롯데케미칼은 인도네시아 투자부와 업무협약 서명식을 비롯해 롯데건설, 현대엔지니어링과 EPC 계약 체결식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간 에틸렌 100만 톤과 프로필렌 52만 톤, 폴리프로필렌 25만 톤 등 제품 생산을 통해 연간 20억 6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0일 인도의 음식 배달 스타트업 조마토가 인도네시아 시장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조마토는 10일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이제 작별 인사를 해야 할 시간이라며, 인도네시아 진출은 멋진 여정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이곳에서의 운영을 중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인도네시아에서 지역 맛집이나 레스토랑을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마토는 이번 인도네시아 사업 철수 배경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요식업계 침체 및 다른 온라인 음식 주문 플랫폼과의 경쟁이 격화하면서 고객 수와 매출이 줄어들자 이를 버텨내지 못하고 사업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인도네시아 요식업계는 침체되었고, 제한 조치 완화 이후에도 외식 수요 회복은 아직 코로나 이전에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조마토는 인도 음식 배달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는 음식 배달 업계 1위 매체로, 지난 2013년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 이후 식당 예약 및 리뷰와 음식 배달 등의 서비스를 선보이며 소비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빠른 성장세를 보였고, 미래의 셋, 네이버 등도 투자를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